소아, 어린이들도 똑같은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는 건가요? 응급 환자면은 코로나에 걸려 있으면 어떡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급의학과 박정우 교수님을 모시고 간절제, 간이식 환자에서 응급실 언제 어떻게 가게 되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박정호라고 합니다. 소개가 간단하시네요. 네. 응급의학과 무슨 과인가요? 여러 이제 외과나 내과 같은 조금 더 역사가 깊은 과들이 있고 응급의학과는 비교적 그래도 좀 신생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실에 내원하는 응급 환자들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응급병동을 통해서 급성기 입원 치료, 중환자인 경우에는 저희 응급 중환자실을 통한 중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 과입니다. 간절제, 간이식 환자에서 응급실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가 많나요? 수술하기 이제 전이라고 하면 간질환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간질환이 좀 급성 악화가 됐었을 때 심하게는 간성 혼수나 간 기능 부전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이제 잘 지내시는데 일부 이제 약물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기저에 있던 질환들이 중간에 이제 좀 악화가 되거나 그랬을 때 응급실 오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물게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네. 감염, 담관염, 폐렴 이런 거에 간혹 오잖아요. 네. 감염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도 꽤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면역에 좀 취약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급성 악화가 돼서 응급실 오시는 경우에는 워낙 복용하시는 약들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간이식 센터랑 상의를 해서 약물을 점검하면서 급성기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댁에 계시거나 바깥 공간에 있다가 급하게 응급실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는 건가요? 호흡 곤란이라든지 의식 저하 같은 정말 응급한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119를 통해서 구급차를 통해서 오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응급실을 이제 내원할 때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 응급 않아요. 증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하고 면역이 조금 취약한 상태의 네. 간이식 환자들 같은 경우 폐혈증이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빨리 응급실에 도착하는 게 중요해서 119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일부 응급 증상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필요하면 119로 지금 전화하면 어느 정도의 의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응급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누워 있을 수 있는 침대는 있는 건가요? 침대가 조금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도를 분류를 해서 조금 중증 환자 위주로 이제 심상을 배정을 하게 되고요. 조금 이제 심각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심상이 지금 배정되고 있습니다. 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입원하는 경우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응급실 통한 입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태부터 네. 저희 이식센터랑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환자들의 입원이랑 기타 퇴원 등을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응급실로 방문하게 되면 드물게 많이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선순위 이런 거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 진료를 받는 데까지 대기 기간,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는 이제 전담 간호사님들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국가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환자들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기 시간도 결정이 되는데 정말 이제 응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그런 소생 치료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내원하신 다음에 혈액 검사도 하고 네. CT 같은 것도 찍는 경우들이 많고 다양한 과들이랑 협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단계마다 다 각자가 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면이 있어가지고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많이 걸린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기 공간, 의자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주로 도보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그런데 좀 앉아서 대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그 보호자는 같이 상주를 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조금 보호자들 여러분들이 오시는 건 당연히 좀 어렵고요. 한 분 정도는 같이 이제 보호자 상주를 원칙으로 해서 따로 출입 관리를 통해서 그 보호자랑 같이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면은 당장 응급실로 가게 되잖아요. 네. 코로나에 걸려 있으면 어떡한가요? 대부분의 이제 응급실도 그렇고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발열 환자랑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 공간을 약간 구분하고 선별 검사를 일단 진행한 다음에 추가적인 검사들을 하는 플로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세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호자가 특별히 증상이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보호자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아, 어린이들도 간이식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들도 그럼 똑같은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병원에 소아응급실이 있고 물리적으로 이제 떨어진 위치가 돼 있어서 소아응급실로 이제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응급 처치를 마치고 바로 귀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처방은 어떻게 받게 돼요? 응급실에서도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응급실에서 일반적인 약물 처방은 다 문제가 없고요. 근데 저희 이식 환자들처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처방한다기보다는 협진을 통해서 그런 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래를 좀 뭐 다시 잡아주시고 그러는 작업도 이루어지나요? 응급실 진료를 받는데 최종적으로 퇴원이 결정된 환자들은 경과 관찰 주기를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결정한 다음에 따로 이렇게 외래 예약을 해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간이식, 간절제 환자에서 응급실 진료를 받게 됐을 때 간들간들 의료진을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응급의학과 선생님과 간들간들 의료진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의사소통이 사실은 가장 잘 이루어지는 환자들이 저희 이식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들간들 선생님들이 반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편하게 물어보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의존도가 좀 높은 네.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 없이 저희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혹은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더 심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과랑 협진 그리고 필요한 검사들을 통해서 가장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처치를 하도록 저희 이제 응급의학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하신 만큼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아주 초기 단계부터 우리 간들간들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잖아요. 네. 항상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왼쪽부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